지난 국무회에서 다음 주 재상정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특히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국무회의 시 개정안 의결을 유보한 것은 법정주의와 약정주의를 포함한 주요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환산 기준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부 기업들이 노사 자율 협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토요 약정 휴무수당과 그 시간까지 환산 공식에 포함하게 되어 이 경우 최대 243시간으로 시급 환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개정 취지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 약정 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 주요 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본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자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에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판과 지적은 경청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과도한 수준의 지적은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셋째, 주휴수당의 포함 문제와 관련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 내지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 주휴 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적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법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 협약 개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월요일 고용부 장관께서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 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이익 보장 측면과 시장의 수용성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최대한 균형을 잡아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 주 새해가 시작되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10.9% 인상 적용되기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선을 모두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올해 256만 명의 근로자 고용 유지에 크게 기여해온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미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 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월 190만 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은 내년에 월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이번에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혀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1조 3,400억 원을 확보하여 최대 수준인 90%까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 발표했던 50%의 보험료 경감률을 10%포인트 더 올려 60%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 3천 원 규모에서 내년 4조 9천억 수준으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만큼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 대상도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소득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개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지불 여력 확보 기반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발표된 자영업 혁신 성장 종합 대책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자영업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 매입세 공제율 한도 확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제로페이 도입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 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은 최임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위원 추천 방식, 구간범위 결정 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 방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여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화에서 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 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각종 구조개혁, 규제협박, 사회적 빅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장관 회의는 물론 녹실 간담회나 경제연한 조율회의 등 비공식 회의도 활발하게 가동하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 계획, 그리고 서면 안건으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후속 추진 계획과 신직업 활성화 방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미 모두 부분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혁신성장 전략투자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했던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4차 산업혁명들에 대응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설립, 글로벌 핵심 인재의 양성, AI 대학원 지원, 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5개년에 걸친 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안된 2개 안건 중에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은 지난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부처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 상황을 매월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 점검하고 분기별로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직업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미래 유망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등 기존에 없었던 9개의 새 직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한편 블록체인 개발자 등 미래 유망 직업 100여 개는 직업 사전에 추가하여 국민들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